안녕하십니까. 10분 책방 북텔러 이강락입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책을 소개해 주시나요? 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책은 비욘드 디지털, 이 책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플레인 원드와 마하데바 매트만이라고 하는 PwC라고 하는 큰 컨설팅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컨설턴트가 쓴 책입니다. PwC라고 하는 컨설팅 회사는 세계에서 어찌 보면 가장 큰 규모의 경영 컨설팅 회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대의 트렌드가 디지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또 디지털이 일상화되고 있고 또 4차 산업혁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런 시대 환경 속에서 비욘드 디지털, 디지털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적응할 것인가, 그리고 디지털 이후의 삶의 모습은 어떻게 우리가 바뀌어가고 기업은 거기에 변화에 대응해야 되는가에 대한 것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디지털을 할 때 하나의 테마로서 예를 들어 판매 대상을 어떻게 디지털할 것인가, 고객 정보를 디지털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들이 매우 높았습니다. 비욘드 디지털에서 주장하고 있는 바는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운영에 대한 모든 것들과 삶의 모든 것들, 특별히 프로세스나 업무하는 내용 자체도 디지털로 되어야만 한다. 다시 말해 디지털 체계 속에서 모든 것이 일상생활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PwC라는 컨설팅 회사는 많은 기업을 글로벌하게 전 세계적으로 컨설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한 15가지 정도의 컨설팅한 사례들을 들어서 비욘드 디지털을 어떻게 했는가, 또 디지털 시대에 각 기업은 어떻게 변화됐는가에 대한 것들을 여러 모습으로 사례로 케이스 스타디로서 소개하고 있는 내용들을 이 책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거 한 서너 가지만 소개해 드린다면 필립스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필립스라는 회사는 미래 산업으로 산업을 재편했다고 말합니다. 맨 처음엔 필립스는 뭐 전구랄지 전기랄지 이런 쪽, 조명이랄지 이런 쪽 분야에서 사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매우 전통적인 산업이었죠. 그런데 필립스는 미래 산업으로 디지털 시대에 맞도록 선택과 집중, 사업의 구조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적합한 아이템과 품목으로 재편성을 하게 됐고, 또 미래 전략을 수립해서 미래에 적합한 필립스라는 회사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책에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회사 중에 하나인 히다찌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히다찌라는 회사는 사실 중공업입니다. 어찌 보면 기계산업이고 중후장대한 산업에 좀 무거움이 있는 그런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디지털이라는 단어하고는 상당히 어울리지 않는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PwC에서는 히다찌에 대한 사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바뀌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다찌는 어찌 보면 사회혁신 비즈니스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히다찌는 현재 IT 솔루션에 대한 것, IT 기술에 대한 것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운영 기술들이죠. IT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운영 기술에 대한 것이 히다찌의 핵심 역량이 되고 있고 그쪽으로 집중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다찌의 제품에 대한 모든 것도 결국은 IT적으로 IT에 맞고 또 IT 산업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의류 패션 업계 중에 하나로 자라라는 회사에 대한 자랑을 많이 했습니다. 이 회사가 어떻게 디지털 기술로 사업의 모든 모습들을 일신했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주문을 받는 것, 고객 관리하는 것, 고객이 원하는 것, 어쩌면 퀵 리스폰스라고 할까요? 반응 생산하는 거죠. 소비자의 물건을 팔아보고 반응을 보면서 잘 팔리는 물건 더 많이 만들어서 더 많이 팔면 되는 거죠. 안 팔리는 물건 어떻게 합니까? 적게 만들었으니까 그만큼만 팔고 정리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시장에 맞춰서, 환경에 맞춰서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단납기로 최단 시간에 바로 시장의 접근성을 가지고 노력하는 것이 자라라는 회사의 성공 사례였다라는 것을 이 책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차관점 하나를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10년 후에도 바뀌지 않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한 관심입니다. 모든 게 바뀌어가지만은 바뀌지 않는 게 있겠죠. 바뀌지 않는 것은 지금부터 그것에 집중하면 성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10년 후에도 바뀌지 않을 게 무엇입니까? 디지털 기술입니다. 10년 후에도 디지털이 문화가 바뀌지 않는다면, 디지털 시대가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디지털에 적합하도록 우리의 생각과 일과 비즈니스의 모든 영역을 변모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저는 여러분에게 이 책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을 크게 한 3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비욘드 디지털은 아까 말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7가지 혁신 리더십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외부 환경에 대해서요, 깊이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요. 네트워크를 활용해야 될 것 같고, 보다 세밀하게 긴밀하게 정보 수집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7가지 혁신 리더십 중에서 3가지의 혁신 리더십은 외부 환경에 대한 대응 전략들입니다.
외부 환경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에 병행해서 내부 역량을 강화하는 겁니다. 회사 내의 조직 내에서 어떻게 하면 미래 시대에 적합하도록 권한 이양을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랄지, 또 각자가 회사를 대표해서 일을 자율성을 잘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랄지, 이런 모든 내용들에서 내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민주적으로 디지털 시대에 적합하도록 전략을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내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이 책에서는 3가지 전략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강력한 리더십입니다. 미래는 불확실하기 때문에요. 우왕좌왕하면 안 된다는 거죠. 미래의 꿈과 비전과 목표를 향해서, 비전을 향해서 모두가 합심해서 나갈 수 있도록 강력한 리더십을, 그 전체를 통제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외부 환경에 대한 대응 전략 3가지, 또 내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대응 전략 3가지, 그리고 강력한 리더십에서 7가지를 비욘드 디지털 시대를 뛰어넘어서 어떻게 조직을 혁신할 것인가에 대한 조직 혁신 리더십으로서 7가지 키워드를 이 책에서는 설명하고 있고 우리에게 제안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컨셉은 조직 문화를 바꾸는 활동들입니다. 변화 과정 관리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 과정 관리를 9단계로서 이 책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조직의 미래를 만든다. 미래 적합하도록 해야 되겠죠. 두 번째, 기업의 포지셔닝을 재구상한다. 미래 적합한 사업이 무엇인지, 선택과 집중을 무엇 할 것인지를 봐야 되겠죠. 세 번째, 생태계를 통해서 가치를 수용 및 창출한다. 어떤 생태계에 속할 것인가, 그리고 그 생태계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에 대해서 존재 가치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번째, 고객에 대한 독보적인 인사이트 시스템을 만든다. 고객에 대한 디지털 정보를 입수할 뿐만 아니라 그걸 해석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무엇이고 의미가 무엇이고 또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것에 대한 것을 봐야 되겠죠. 다섯 번째는 디지털 시대에 맞는 성과 지향적인 조직을 재편한다는 거 설명하고 있습니다. A란 부서장이 하는 말과 B 부서장이 하는 말이 방향이 달라버리면 본의 아니게 서로 발목을 붙잡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방향으로 가야 되겠죠. 한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성과 지향적인 조직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가고자 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목표가 무엇인지, 목적이 무엇인지, 비전이 무엇인지, 그것이 일관성이고 통일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에 대한 적절한 평가 지표도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리더십 포커스를 완전히 바꾼다. 6번째 설명하고 있습니다. 리더십의 태도가 과거 독불장군 시대는 안 되겠죠. 어찌보면 수평 조직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책에서 설명했던 단어 중에 한 가지가 매트릭스 조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양성에 대한 대응들이죠. 고객 관점에서의 조직의 문화도 있어야 되겠고, 기능 중심의 어떤 조직의 문화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모든 것에 능수능란하게 잘 변화에 대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7번째는 구성원과의 사회 계약을 다시 수립한다 했는데, 내가 사회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사회 생태계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그리고 사회에 어떻게 공헌할 것인가, 사회에 어떻게 유익한 회사가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이 매우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사회 구성원들에 대해서 행복감을 증진시킨다 할지, 편의성을 증진시킨다 할지, 어떤 모양으로 우리 회사는 사회에 기여할 것인가, 이런 관점을 보는 것이 구성원과의 사회 계약을 다시 수립한다, 사회 공헌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8번째 단계는 자신의 리더십 방식을 파괴적으로 혁신한다 했습니다. 자기 혁신이죠. 과거의 방식으로, 과거의 리더십 방식으로는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리더십을 표현한 용어 중에 상황 대응적 리더십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면 리더십의 유형도 바뀌어야 된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또 하나 이런 단어도 있습니다. 슈퍼 리더십이라는 용어도 있습니다. 후계자 양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본인이 그 자리에 영원히 있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후임자를 정하고 후임자가 나보다 더 유능하게 그걸 잘할 수 있도록 인수인계해야 된다는 거죠. 연습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임무 대행을 시켜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것을 말합니다. 리더십 영원하지 않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적절하게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9번째 과정은 성공으로의 과정을 가속화한다. 성공 체험을 하게 하고요. 그 성공 체험이 확산되게 하고 그것이 드디어 자신감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의 부록에 보면요, 피오턴 전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사실 요즘에 있어서 많은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생각하고 있고, 사업 재편을 생각하고 있고, 또 사업의 변모를, 트랜스포메이션, 또 사업을 변화시키고자 할 때 생각할 수 있는 차관점의 유형들을 잘 정리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마지막 여러분에게 그 피오턴 전략에 나와 있는 내용의 단어들만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개란 용어가 있고요, 카테고리 리더란 용어가 있고요, 또 합병이란 용어가 있고, M&A입니다. 맞춤이란 용어가 있고요, 그리고 탈중개란 용어가 있고, 경험 제공이란 용어가 있고, 추격이란 용어, 혁신, 통합,
조율, 플랫폼 제공, 프리미엄, 평판, 리스크 흡수, 해결책 제시, 가성비. 제가 간단히 키워드만 말했습니다만은 이 블로그에 보면 거기 관련된 보충 설명을 키워드로 요점 정리 해놨습니다. 그 내용들을 살펴보시면은 내가 하고자 하는 사업의 방향성에 대한 것을 잘 연구해보고 좋은 차관점과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10여 년 전에 제가 어디에서 강의를 할 때 어떤 사람이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어떤 사람이 사업을 창업을 아이디어를 내고 그것을 성장시켜야 하는 과정 속에 전적인 책임의식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해서 강의를 했었거든요. 근데 질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R&D의 특성이 있는 사람, R&D의 핵심 역량인 사람은 R&D만 하고 양산과 사업에 대한 것은 다음 사람의 인수인계하는 것이 지혜롭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M&A 하라는 겁니다. R&D에서 나온 상품이나 서비스를 더 잘 만든 사람에게 넘기라는 거죠. R&D의 핵심 역량이 있는 사람이 R&D에 집중하는 것은 지혜롭겠지만은 경험해보지 못한 생산에 집중하는 것은 또 판매와 영업에 집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미래의 시대는 네트워크 시대이기 때문에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분야에 선택적으로 집중해야 된다. 그런 표현을 하면서 질문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제가 생각했던 내용과 의견이 좀 달랐었죠.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비욘드 디지털을 보면서 이 책에서도 혁신에 대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아까 말씀드렸던 무슨 M&A에 대한 것, 합병이란 용어 이런 데에 대해서 우리는 아직도 심리적 저항감이 많이 있지만은 필요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자유자재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에게 비욘드 디지털이라는 책을 소개하면서 이런 느낌이 듭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바뀐 시대에 우리는 역사의 대세를 거스릴 수가 없습니다. 10년에도 바뀌지 않을 게 무엇입니까? 디지털 기술입니다. 디지털 문화입니다. 우리가 디지털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현재 우리가 디지털적이지 않는 모든 것들에 대한 것, 일상생활에 대한 것, 업무하는 절차에 대한 것, 업무하는 프로세스에 대한 것, 디지털적으로 생각하고 디지털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미래에 적합한 사업에 집중해야 되겠고, 과거에 적합했던 사업 그리고 미래에 적합하지 않은 사업들은 과감하게 정리정돈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특별히 비욘드 디지털에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우리가 따라가기 쉽지가 않지만은 그러나 우리 젊은 세대를 보면 그들은 디지털 시대에 매우 적합합니다. 우리도 그것에 같이 협력하고 좋은 팀워크로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어주는 그런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우리가 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에게 이 책의 일독을 권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